우리 사회는 무리 짓는 것을 좋아한다. 만나면 화기애애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미소가 스며나는 기분 좋은 만남이 있다. 반면에 만나기만 하면 불평불만과 비난이 난무하여 소중한 것을 잃은 듯 기분 나쁜 만남도 있다. 만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소셜미디어,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무한한 정보에 노출되면서 소통 부재와 과잉 소통이 동시에 문제를 일으켜 결국 실망하고 상처받는다. 여전히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인정과 관심에 너무 큰 무게를 두는 탓이다. 인간관계에서는 자유와 의무 사이의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친구나 가족과의 관계에서는 서로에게 일정한 의무가 있지만 동시에 자유로울 필요가 있다. 이러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은 물론 쉽지 않은 일이다. 따로 또 같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았을 것이다. 다른 이들과 사이좋게 지내기는 하지만 맹목적으로 어울리지 않으며 다양한 의견을 듣고 조율 과정을 거쳐서 조화로움을 추구하라는 뜻으로 들린다. 이는 상대방은 나와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 생각이 다르고 살아가는 방식이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그와 대화하고 공통의 이해가 만나는 지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 자기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도리를 저버리거나 상대방에게 너무 큰 부담을 지우거나 기대하지 않아야 한다. 중요한 것은 어느 한쪽이 절대적으로 옳고 어느 한쪽이 절대적으로 틀린 것은 없다는 것이며 이 세상은 나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그물망을 통하여 모두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남은 내가 살기 위해 타도되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더불어 살아야 하는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더불어 우리가 자기 자신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자기 자신을 통해 내면의 평화와 만족을 찾고 다른 사람에게 너무 의존하지 않으면 불필요한 갈등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나이가 들면서는 인간관계가 더 어렵다고 생각할 것이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자아는 점점 성장할 것이고 관계의 우선순위에도 변화가 생길 것이다. 지위나 환경이 바뀌어 삶에 급격한 변화가 찾아올 수도 있다. 이를 다 무시하고 예전과 똑같이 사회가 원하는 대로, 친구나 가족이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는 없는 노릇이다. 관계는 무엇보다도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무언가를 억지로 해낼 필요는 없다. 다만 적절한 조절과 균형을 유지하는 것,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건강하고 의미 있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우리가 좀 더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줄 것이다. 오늘 소개할 책 50부터는 왜 논어와 손자병법을 함께 알아야 하는가를 통해 어떻게 하면 이길 것인가가 아닌 어떻게 하면 편안한 마음으로 배려하며 더불어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지혜를 배워보자. 50부터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노인을 편안케 하고 벗들이 나를 믿게 하며 젊은이가 나를 따르게 하고 싶다. 공자가 두 명의 애제자인 자로, 아내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이때 선생님께서는 어떤 인물을 지향하십니까?
라고 묻자 공자가 한 대답이다. 공자가 살던 시대는 현대와 달리 인간관계가 아주 가까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니 이런 말이 자연스럽게 입 밖으로 나왔을 것이다. 현대의 인간관계는 어떠한가? 기술이 발달한 덕분에 얼굴을 마주하지 않아도 해결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편리하긴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인간관계가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 지인과의 교제도 이웃과의 교류도 마찬가지다. 왠지 쓸쓸하게 느껴진다. 어떤 노래 가사에 살아가는 게 힘들어도 라는 구절이 있다. 정말 공감한다. 이런 생각을 하며 글을 쓰다 보니 갑자기 깨달은 것이 있다. 지금 내 주변에는 손윗사람은 물론 오래된 친구도 대부분 세상을 떠나고 없다. 어설프게 오래 살면 이런 처지가 된다. 이제 와서 한탄해봤자 아무 소용도 없다. 한 가지 목표는 남아있다. 바로 아랫사람이 따르는 사람이다. 하여튼 변변찮은 몸이라서 이것도 쉽지 않겠지만 당면 과제로 삼고 적어도 젊은이들에게 짐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면서 남은 인생을 잘 마무리하고 싶다. 사람을 만나면 어떤 태도로 대해야 하는가?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군자는 두루 사귀고 편을 가르지 않지만 소인은 편을 가르고 두루 사귀지 않는다. 논어에는 군자라는 말이 자주 나온다. 군자의 반대는 소인으로 이 또한 자주 등장한다. 둘의 차이점은 덕이다. 군자란 덕이 있는 사람이고 소인은 덕이 없는 사람이다. 그런 군자와 소인은 사람을 사귀는 방식까지 다르다. 소인은 끈끈하게 붙어 다니지만 군자는 담백하고 산뜻하다. 어느 쪽이 오래 갈지는 말할 필요도 없다. 이 구절과 함께 떠오르는 것이 장자의 다음 구절이다. 군자의 사귐은 물처럼 담백하지만 소인의 사귐은 단술처럼 달콤하다. 군자의 사귐은 물처럼 담담하지만 소인의 사귐은 즉 단술처럼 끈적끈적하다는 뜻이다. 하기야 찰싹 달라붙어 있으면 금세 질리고 오래 가지 못한다. 인간관계에서 어려운 것이 거리 조절이다. 멀지도 가깝지도 않게 산뜻하게 사귀는 것이 인간관계의 요령이다. 친구를 대하는 자세에도 단계가 있다. 자공이 친구에 대해 여쭈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충심으로 일러주고 잘 인도하되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그만두어 스스로 욕되지 않아야 한다. 나에게도 진짜 친구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있다. 대부분이 고등학교 동창이다. 동창이라고 해도 함께 공부했던 기억은 거의 없고 굳이 따지자면 함께 놀던 사이다. 편하게 어울리던 사이라서 진짜 친구가 되었는지도 모르겠다. 고등학교 친구라서 좋은 점은 살아온 인생이 각각 다르다는 점이다. 의사나 변호사가 된 사람도 있고, 화가나 잡지 편집자도 있고, 나처럼 글 쓰는 사람도 있다. 자기 회사를 차려 사장이 된 사람도 있다.
이렇게 다양한 인생을 살기 때문에 오랫동안 친구 관계를 유지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대학교에 들어갔을 때는 사뭇 분위기가 달랐다. 중국 문학과를 선택하고 친구가 몇 명 생겼지만 왠지 경쟁심이 생겨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다. 이런 상황에서는 마음 놓고 만날 수 있는 친구를 사귀기 어렵다. 공자가 말한 친구를 대하는 방법 중에 그렇게 되지 않으면 그만두어라 라는 대목이 참 멋지지 않은가. 부득불리, 즉 붙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는 바로 이런 자세가 오랫동안 관계를 유지하는 요령이다. 되도록 협조하지만 무턱대고 어울리지 않는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군자는 화합하되 부화내동하지 않으며 소인은 부화내동하지만 화합하지 못한다. 내가 현역 때 강연을 많이 부탁받았다. 강연이 끝나고 대기실에서 쉬고 있는데 뭐든 한마디 써달라며 종이를 건네받은 적이 있다. 하지만 글씨를 예쁘게 못 쓰는 편이라 매우 난처했다. 도무지 남에게 보여줄 만한 글씨가 아니어서 사실대로 말하고 거절했다. 하지만 그래도 부탁한다며 사정해서 단호하게 거절할 수 없었다. 마지못해 적은 것이 화이부동이라는 사자성어였다. 이 사자성어를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번역하면 사이좋게 지내도 찰싹 달라붙지 않는다라는 의미다. 어떤 면에서 나에게 아주 딱 어울리는 말이다. 나는 다른 사람과 다투는 것을 싫어한다. 본능적으로 피하려는 습성이 있는데 어릴 때부터 그랬다. 이런 성격으로 살면 아무래도 경계가 허술하다. 남에게 이용당한 적도 있긴 하지만 일부러 고치려는 생각은 하지 않았다. 그러면 어떤 삶의 방식을 지향했을까? 나는 나로 살기로 했고 가능하면 큰 바다에서 헤엄치고 싶다는 꿈을 품고 살아왔다.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잘 살아왔으니 이 세상은 아직 제법 살만하다. 앞으로도 화이부동의 자세로 살아가려고 한다. 아무리 화가 나도 이치에 맞게 대응한다. 어떤 사람이 여쭈었다. 덕으로 원한을 갚으면 어떻습니까? 공자께서 대답하셨다. 덕은 무엇으로 갚겠는가? 정직함으로 원한을 갚고 덕으로 덕을 갚아야 한다. 남에게 원망을 샀다면 언제 어디서 복수를 당할지도 모른다는 각오를 해야 한다. 이것이 현실이다. 원망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 예를 들어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가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줄 수 있다. 상대가 원한을 품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그래도 피할 방법이 있다. 하지만 안갚음을 당하고 나서야 깜짝 놀라 알아차린다면 때는 이미 늦었다. 노자에는 원한을 덕으로 갚는다라는 말이 나온다. 공자가 살던 시대부터 사람들 사이에서 전해지는 이야기라고 한다. 훌륭한 가르침이지만 이상적인 말이라서 일반 사람이 실천하기에는 어렵다. 그런데 공자는 직으로 원망을 갚아야 한다라고 했다. 여기서 직이란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이치에 맞게 대응한다는 의미다. 공자는 역시 매우 상식적인 사람이다.
나라면 어떻게 할까? 아마 상대가 한 말은 잊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다투기는 싫으니 존중하는 척하면서 가까이 하지 않는 쪽을 택할 것 같다. 공자께서는 어떤 사람을 미워하십니까? 자공이 여쭈었다. 군자도 미워하는 것이 있습니까? 공자께서 대답하셨다. 미워하는 것이 있다. 남의 허물을 말하는 자를 미워하고 밑에 있으면서 윗사람을 비방하는 자를 미워하고 용맹스럽기만 하고 예의가 없는 자를 미워하고 과감하지만 융통성이 없는 자를 미워한다. 정말 옳은 소리라서 완전히 공감한다. 다만 나는 이런 유형의 사람과 만난 적이 없다. 아니, 다시 생각해보니 만난 적이 있었더라도 경계하고 멀리해 사귀지는 않았을지도 모른다. 처지를 바꿔 나 자신은 어땠는지 생각해보니 꽉 막혀 협조적이지 않았던 점이 마음에 걸렸다. 사별한 아내에게 자기중심적이라고 비난받은 일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돌이켜보니 나에게는 그런 면이 있었다. 가족에게는 유난히 그랬을지도 모른다. 어쨌든 그 당시에 나는 혼자 힘으로 나의 길을 개척해 나가려고 고군분투했다. 가족이나 주변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여유가 없었다. 그래서 아내는 내가 자기중심적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지금에 와서 미안해해도 아무 소용이 없거늘. 인생에는 후회되는 일이 참 많다. 우리 사회는 무리 짓는 것을 좋아한다. 만나면 화기애애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미소가 스며나는 기분 좋은 만남이 있다. 반면에 만나기만 하면 불평불만과 비난이 난무하여 소중한 것을 잃은 듯 기분 나쁜 만남도 있다. 만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소셜미디어,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무한한 정보에 노출되면서 소통 부재와 과잉 소통이 동시에 문제를 일으켜 결국 실망하고 상처받는다. 여전히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인정과 관심에 너무 큰 무게를 두는 탓이다. 인간관계에서는 자유와 의무 사이의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친구나 가족과의 관계에서는 서로에게 일정한 의무가 있지만 동시에 자유로울 필요가 있다. 이러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은 물론 쉽지 않은 일이다. 따로 또 같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았을 것이다. 다른 이들과 사이좋게 지내기는 하지만 맹목적으로 어울리지 않으며 다양한 의견을 듣고 조율 과정을 거쳐서 조화로움을 추구하라는 뜻으로 들린다. 이는 상대방은 나와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 생각이 다르고 살아가는 방식이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그와 대화하고 공통의 이해가 만나는 지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 자기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도리를 저버리거나 상대방에게 너무 큰 부담을 지우거나 기대하지 않아야 한다. 중요한 것은 어느 한쪽이 절대적으로 옳고 어느 한쪽이 절대적으로 틀린 것은 없다는 것이며 이 세상은 나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그물망을 통하여 모두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남은 내가 살기 위해 타도되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더불어 살아야 하는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더불어 우리가 자기 자신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자기 자신을 통해 내면의 평화와 만족을 찾고 다른 사람에게 너무 의존하지 않으면 불필요한 갈등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나이가 들면서는 인간관계가 더 어렵다고 생각할 것이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자아는 점점 성장할 것이고 관계의 우선순위에도 변화가 생길 것이다. 지위나 환경이 바뀌어 삶에 급격한 변화가 찾아올 수도 있다. 이를 다 무시하고 예전과 똑같이 사회가 원하는 대로, 친구나 가족이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는 없는 노릇이다. 관계는 무엇보다도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무언가를 억지로 해낼 필요는 없다. 다만 적절한 조절과 균형을 유지하는 것,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건강하고 의미 있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우리가 좀 더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줄 것이다. 오늘 소개할 책 50부터는 왜 노노와 손자병법을 함께 알아야 하는가를 통해 어떻게 하면 이길 것인가가 아닌 어떻게 하면 편안한 마음으로 배려하며 더불어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지혜를 배워보자. 50부터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노인을 편안케 하고 벗들이 나를 믿게 하며 젊은이가 나를 따르게 하고 싶다. 공자가 2명의 애제자인 자로, 아내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이때 선생님께서는 어떤 인물을 지향하십니까? 라고 묻자 공자가 한 대답이다. 공자가 살던 시대는 현대와 달리 인간관계가 아주 가까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니 이런 말이 자연스럽게 입 밖으로 나왔을 것이다. 현대의 인간관계는 어떠한가? 기술이 발달한 덕분에 얼굴을 마주하지 않아도 해결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편리하긴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인간관계가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 지인과의 교제도 이웃과의 교류도 마찬가지다. 왠지 쓸쓸하게 느껴진다. 어떤 노래 가사에 살아가는 게 힘들어도 라는 구절이 있다. 정말 공감한다. 이런 생각을 하며 글을 쓰다 보니 갑자기 깨달은 것이 있다. 지금 내 주변에는 손윗사람은 물론 오래된 친구도 대부분 세상을 떠나고 없다. 어설프게 오래 살면 이런 처지가 된다. 이제 와서 한탄해봤자 아무 소용도 없다. 한 가지 목표는 남아있다. 바로 아랫사람이 따르는 사람이다. 하여튼 변변찮은 몸이라서 이것도 쉽지 않겠지만 당면 과제로 삼고 적어도 젊은이들에게 짐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면서 남은 인생을 잘 마무리하고 싶다. 사람을 만나면 어떤 태도로 대해야 하는가?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군자는 두루 사귀고 편을 가르지 않지만 소인은 편을 가르고 두루 사귀지 않는다. 논어에는 군자라는 말이 자주 나온다. 군자의 반대는 소인으로 이 또한 자주 등장한다. 둘의 차이점은 덕이다. 군자란 덕이 있는 사람이고 소인은
덕이 없는 사람이다. 그런 군자와 소인은 사람을 사귀는 방식까지 다르다. 소인은 끈끈하게 붙어 다니지만 군자는 담백하고 산뜻하다. 어느 쪽이 오래 갈지는 말할 필요도 없다. 이 구절과 함께 떠오르는 것이 장자의 다음 구절이다. 군자의 사귐은 물처럼 담백하지만 소인의 사귐은 단술처럼 달콤하다. 군자의 사귐은 물처럼 담담하지만 소인의 사귐은 즉 단술처럼 끈적끈적하다는 뜻이다. 하기야 찰싹 달라붙어 있으면 금세 질리고 오래 가지 못한다. 인간관계에서 어려운 것이 거리 조절이다. 멀지도 가깝지도 않게 산뜻하게 사귀는 것이 인간관계의 요령이다. 친구를 대하는 자세에도 단계가 있다. 자공이 친구에 대해 여쭈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충심으로 일러주고 잘 인도하되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그만두어 스스로 욕되지 않아야 한다. 나에게도 진짜 친구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있다. 대부분이 고등학교 동창이다. 동창이라고 해도 함께 공부했던 기억은 거의 없고, 굳이 따지자면 함께 놀던 사이다. 편하게 어울리던 사이라서 진짜 친구가 되었는지도 모르겠다. 고등학교 친구라서 좋은 점은 살아온 인생이 각각 다르다는 점이다. 의사나 변호사가 된 사람도 있고, 화가나 잡지 편집자도 있고, 나처럼 글 쓰는 사람도 있다. 자기 회사를 차려 사장이 된 사람도 있다. 이렇게 다양한 인생을 살기 때문에 오랫동안 친구 관계를 유지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대학교에 들어갔을 때는 사뭇 분위기가 달랐다. 중국 문학과를 선택하고 친구가 몇 명 생겼지만 왠지 경쟁심이 생겨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다. 이런 상황에서는 마음 놓고 만날 수 있는 친구를 사귀기 어렵다. 공자가 말한 친구를 대하는 방법 중에 그렇게 되지 않으면 그만두어라 라는 대목이 참 멋지지 않은가. 부즉 분리, 즉 붙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는 바로 이런 자세가 오랫동안 관계를 유지하는 요령이다. 되도록 협조하지만 무턱대고 어울리지 않는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군자는 화합하되 부화내동하지 않으며 소인은 부화내동하지만 화합하지 못한다. 내가 현역 때 강연을 많이 부탁받았다. 강연이 끝나고 대기실에서 쉬고 있는데 뭐든 한마디 써달라며 종이를 건네받은 적이 있다. 하지만 글씨를 예쁘게 못 쓰는 편이라 매우 난처했다. 도무지 남에게 보여줄 만한 글씨가 아니어서 사실대로 말하고 거절했다. 하지만 그래도 부탁한다며 사정해서 단호하게 거절할 수 없었다. 마지못해 적은 것이 화이부동이라는 사자성어였다. 이 사자성어를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번역하면 사이좋게 지내도 찰싹 달라붙지 않는다라는 의미다. 어떤 면에서 나에게 아주 딱 어울리는 말이다. 나는 다른 사람과 다투는 것을 싫어한다. 본능적으로 피하려는 습성이 있는데 어릴 때부터 그랬다. 이런 성격으로 살면
아무래도 경계가 허술하다. 남에게 이용당한 적도 있긴 하지만 일부러 고치려는 생각은 하지 않았다. 그러면 어떤 삶의 방식을 지향했을까? 나는 나로 살기로 했고, 가능하면 큰 바다에서 헤엄치고 싶다는 꿈을 품고 살아왔다.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잘 살아왔으니 이 세상은 아직 제법 살만하다. 앞으로도 화이부동의 자세로 살아가려고 한다. 아무리 화가 나도 이치에 맞게 대응한다. 어떤 사람이 여쭈었다. 덕으로 원한을 갚으면 어떻습니까? 공자께서 대답하셨다. 덕은 무엇으로 갚겠는가? 정직함으로 원한을 갚고 덕으로 덕을 갚아야 한다. 남에게 원망을 샀다면 언제 어디서 복수를 당할지도 모른다는 각오를 해야 한다. 이것이 현실이다. 원망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 예를 들어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가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줄 수 있다. 상대가 원한을 품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그래도 피할 방법이 있다. 하지만 안갚음을 당하고 나서야 깜짝 놀라 알아차린다면 때는 이미 늦었다. 노자에는 원한을 덕으로 갚는다라는 말이 나온다. 공자가 살던 시대부터 사람들 사이에서 전해지는 이야기라고 한다. 훌륭한 가르침이지만 이상적인 말이라서 일반 사람이 실천하기에는 어렵다. 그런데 공자는 직으로 원망을 갚아야 한다라고 했다. 여기서 직이란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이치에 맞게 대응한다는 의미다. 공자는 역시 매우 상식적인 사람이다. 나라면 어떻게 할까? 아마 상대가 한 말은 잊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다투기는 싫으니 존중하는 척하면서 가까이 하지 않는 쪽을 택할 것 같다. 공자께서는 어떤 사람을 미워하십니까? 자공이 여쭈었다. 군자도 미워하는 것이 있습니까? 공자께서 대답하셨다. 미워하는 것이 있다. 남의 허물을 말하는 자를 미워하고 밑에 있으면서 윗사람을 비방하는 자를 미워하고 용맹스럽기만 하고 예의가 없는 자를 미워하고 과감하지만 융통성이 없는 자를 미워한다. 정말 옳은 소리라서 완전히 공감한다. 다만 나는 이런 유형의 사람과 만난 적이 없다. 아니, 다시 생각해보니 만난 적이 있었더라도 경계하고 멀리해 사귀지는 않았을지도 모른다. 처지를 바꿔 나 자신은 어땠는지 생각해보니 꽉 막혀 협조적이지 않았던 점이 마음에 걸렸다. 사별한 아내에게 자기중심적이라고 비난받은 일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돌이켜보니 나에게는 그런 면이 있었다. 가족에게는 유난히 그랬을지도 모른다. 어쨌든 그 당시에 나는 혼자 힘으로 나의 길을 개척해 나가려고 고군분투했다. 가족이나 주변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여유가 없었다. 그래서 아내는 내가 자기중심적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지금에 와서 미안해해도 아무 소용이 없거늘. 인생에는 후회되는 일이 참 많다.